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양육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모의 양육 유형은 4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방임형, 억압형, 축소전환형, 감정코칭형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첫 번째로 방임형인데, 방임형은 아기와 보내는 시간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기와 시간을 보내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부모 자신이 질적으로 얼마나 교감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억압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아기가 100을 먹지 않고 60만 먹는다 그러면 나머지 40을 약간 강제로 이제 억지로 막 젖병을 돌리고 탁탁 쳐서 끝까지 먹이는 거죠. 사실 지금 아기가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트름시키고 좀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타임에 또다시 수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 24시간 수유를 했을 때 아기가 얼마나 먹는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수유를 해야지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지금 얘가 얼마나 먹었는가, 막 그런 분들을 억압형에 가까운 그런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축소 전환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축소 전환형의 부모는 엄마 자신이 느낀 감정이 혼란스럽고 지치고 이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분유 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를 하려고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 수유를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분유가 좋다 나쁘다, 모유 수유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내가 모유가 있고 나는 이 아이에게 모유를 줄 수 있고 엄마가 원래 모유를 주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뭔가 혼란스러워서 엄마가 분유를 주고 싶어 한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뭐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 점검을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축소전환형 부모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코칭형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감정코칭형 엄마는 아기가 잠이 오면 울잖아요. 울 때 잠투정과 울음을 인정하는 거죠. 잠투정과 울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아이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심장이 되게 많이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게 감정 코칭의 엄마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다시 잠울음과 일반 울음은 구분이 돼야지 됩니다. 아기가 울을 때 엄마가 안아보면 일반 울음은 아이가 뭔가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엄마의 몸의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울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편해서 우는구나 이러면서 그 아이의 울음에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 있지 이렇게 하는 게 감정 코칭형 양육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있고 양육 효능감이 엄마에게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양육 효능감도 생기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 아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표정은 어떤지, 몸에 이완이 되어 있는지, 힘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관찰을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내가 지금 이해받고 있네, 엄마가 나를 알아주고 있네, 내가 지금 공감받았구나 이런 걸 아기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친밀감 형성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기는 기분이 좋네, 고맙네 이런 감정적 공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주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안아줘서 울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보여줬던 반응에 의해서
아기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주체가 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엄마가 안아주네, 엄마 목소리가 들리네, 엄마가 부드럽네, 나 이제 편안하네, 이제 울음을 그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그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하는 무의미한 소리,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관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스스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이 지각이 돼야 돼요. 아기를 낳으면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아기한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엄마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6개월 때, 8개월 때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 처음부터 이 엄마가 아기와 집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안 겪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든단 말이에요. 훌륭하고 좋은 부모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경험을 기꺼이 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